자려고 하는데 소식이 지금 급하게 나왔습니다.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30일 새벽 거의 3시쯤 돼가지고 나온 소식이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위터를 지금 올렸습니다. 우리의 방어는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혁신은 시험 중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파트너 및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적절한 규제 감독과 함께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분명히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법률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리플 법률 고문이죠. 스튜어트.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SEC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예비 법적 답변을 오늘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기록을 똑바로 세우고 그들의 주장 내에서 만 오해와 모순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내용이에요. 원고란 뜻이고 여기 보시면 defendant 이게 뭔 뜻이냐면은 피고란 뜻이거든요. 이게 원고, SEC가 원고, 피고가 리플랩스를 비롯한 브래들리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이 리플사에서 지금 페이지로는 93페이지다라는 SEC에 대한 반박문을 지금 낸 상태고요. 여기에서 요약을 좀 우리가 좀 보시면은 이어서 보시면 다른 어떤 국가도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SEC는 미국 및 다른 G20 시장의 동료와 상충됩니다. 리플은 ICO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XRP를 투자로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XRP는 리플과는 독립적인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SEC가 이더리움이 보안이 아닌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결정한 방법을 묻는 정보자유법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SEC는요,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인데 이더리움이 원래 증권이 성격이 있었는데 증권이 아닌 성격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달라. 정보자유법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규칙이 명확하게 명시되고 두 번째,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이 사건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SEC의 제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계의 명확성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타겟이 된 게 비트 이더 빼고 가장 시총 높았던 리플 XRP였는데 나머지 알트들 이번 사례로 인해서 나머지 알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표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해서 대표성도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링크를 클릭하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게 뜨고요. 리플 홈페이지에도 지금 이거 나와 있어요. 리드 스토리 클릭하시면 이게 떠 있는데 SEC 업데이트 해가지고 미국 현지 시간 1월 29일 떴습니다. 자, 한글로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 예비 리플 응답,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SEC에 대한 응답서예요. 보시면은 오늘 초기 응답 한 거예요. 드디어 답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EC 불만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인 법적 문서 공개적으로 제출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지만 법정에서 진행될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기록을 바로잡기 시작할 첫 번째 기회입니다. 최대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법적 절차는 느리지만 더 넓은 시장에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EC가 불만을 제기한 이후 XRP는 시장 가치의 거의 절반을 잃어 XRP 소매 보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SEC가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토탈 지금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SEC의 사명 중 일부는 질서 정연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거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거죠. SEC의 원래 원칙을 보시면 SEC 이 미션은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유지하고 이 목적이 SEC에 존재하는 이유인데 본연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죠. 정말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답변은 긴 법률 문서이지만 아래 주요 사항을 요약하겠습니다. 이거 요약본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91페이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요약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째, XRP는 투자 계약이 아닙니다. 자, 리플이 제한된 XRP 배포가 투자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명확히 위해 사기, 허위, 진술 등의 혐의는 없습니다. 일부 트위터 해설자들이 이것이 사기가 아닌 사건을 제한하는 것을 보았지만 법학 1학년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제한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고 무책임합니다. 자, 보세요. 투자 계약이 없는 이유를 다음과 설명하겠습니다. 1번, XRP는 가상화폐이므로 SEC의 관할권 밖에 있습니다.
2번, 리플은 XRP 보유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3번, 리플은 ICO를 개최하지 않고 돈을 모으기 위해 미래 토큰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XRP 보유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4번, XRP를 보유한다고 해서 리플의 수익 또는 이익의 일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리플의 증권을 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분조차도 XRP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리플의 주식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리플상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리플의 XRP 판매량은 지난 8년 동안 성장한 대규모 XRP 시장의 1%에 훨씬 못 미칩니다. 7번은 제가 좀 번역이 이상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리플 회사와 XRP 코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C는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 세계 지금 어디에서도 XRP를 증권으로 보아야 된다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2015년과 2020년에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핀센 여기서도 XRP가 가상화폐라고 결정했다는 거죠. 증권이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XRP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내린 가상화폐라는 결정을 취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정치적 그런 좀 뉘앙스가 있죠. 그동안에 브래들리 갈링하우스가 어디다 후원했는지도 봐도 약간 그 라인이 지금 보인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게 뭐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옛날에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다 사라졌죠.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금융행위당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싱가포르의 일본의 규제당국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 자산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증권이라는 데 없다는 거예요, XRP가. 자, SEC는 승자와 패자를 고르고 있습니다. XRP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글로벌 결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이지만 XRP 현재 기능과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의 기능적 원칙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대중하게 말한 다음 뒤돌아서 XRP에 대해서는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특히 흥미로운 것은 과거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더리움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더리움은 처음에 증권으로 태어났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증권이 아닌 걸로 진화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리플사는요. 이 이더리움에 대한 이 지금 SEC 이사가 얘기했던 거, 이 흐름,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했던 이 흐름에 대한 로직을 정확하게 알려달라 해서 여기 FOIA 여기다가 요청을 했어요. 정보자유법. 이게 풀 네임이 Freedom of Information Act 여기다가 요청을 좀 했어요. SEC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이제 이더리움 예시로 해가지고 알려달라. 이더리움 왜 증권이라 했다고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하냐. 또 말 되죠. 또한 XRP는 채굴 과정을 거의 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친환경적이라고 계속 밀고 있죠. 얼마 전 에너지 웹 토큰, 이 토큰하고도 파트너십 맺었다는 거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 거래를 채굴이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XRP 거래에 소비된 에너지 적당한 양에 비해 막대한 탄소를 남깁니다. 비트코인 친환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달라. 그리고 SEC는 사실을 왜곡했다. SEC가 제출한 불만사항은 맥락에서 벗어나 체리 선별된 인용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실과 법률에 뒷받침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되게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SEC 사건 전례가 없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SEC는 가상화폐로서의 XRP의 명확한 지위를 무시하고 다른 미국 규제 기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핀센 이런 결정에서 다 무시해가지고 SEC 혼자 증권이 얘기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모순된다. 지난 8년 동안 리플의 활동과 관계없이 XRP 시장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로 성장했다. SEC는 이제 투자 계약의 개념을 한 한계점 이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의 사건을 발표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법정에서 좀 세게 나왔다는 약간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거죠. 여태까지 XRP를 리플의 회사의 가치로서 판매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XRP를 증권이라 얘기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미국 내부에서도 미 법무부와 미 재무부 산하 핀센에서도 XRP를 가상화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얘기했는데 왜 SEC만 저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걸고 넘어지고 있죠.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증권의 성격을 띠다가 증권의 성격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펼쳤는데 논리 비약하다. 논리가 너무 비약되었다. 빈약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을 좀 요청한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해서. 되게 좋은 지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EC는 사실을 왜곡했다. 위에 있는 걸 좀 약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그래서 그겁니다. 증권을 판매한 적 없다.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채굴형 코인이니까 되게 친환경적이지 못한데 XRP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친환경 정책은 현재 민주당 바이든 정권의 이런 뭐 정책과 좀 어느 정도 또 연장성산이 있죠. 그리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XRP가 오바마 행정부 다시 내린 가상화폐라는 결정을 취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치적 그런 약간 그런 스탠스도 조금 살짝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일단은 재판이 시행되는 2월 말쯤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법정에서 진행될 때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가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급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